환율 1,500원 돌파 직전. 28년 만에 환율 쇼크와 우리의 생존 전략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희망찬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환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국은행 주변에서는 환율 1,500원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갑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죠. 오늘은 왜 지금 환율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그 구체적인 전략까지 가감없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부터 체크해봅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무려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8천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12월에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12월은 은행들이 연말 성적표인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달러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달러 금고가 꽉 차야 정상인 달이죠. 실제로 나라가 뒤집혔던 2024년 12월 계엄 사태 때도 외환 보유고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폭락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감소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환율 1,50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금고에 있던 비상금을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1월은 구조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달이기 때문이죠. 우선 한겨울이라 난방용 에너지 수입 대금을 달러로 치러야 하고 연말 실적을 위해 12월에 수출을 몰아서 했던 기업들도 1월엔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벌어올 달러는 없는데 쓸 곳은 넘쳐나는 상황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약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달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들어올 돈은 메말랐는데 나갈 구멍만 역대급인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환율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아주 이례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빼가는 게 환율 불안의 큰 원인이라고 저격했습니다. 한쪽은 불을 끄는데 한쪽은 호스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거죠. 둘째,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고작 1.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내수 경제는 이미 성장이 멈췄다는 고백입니다. 셋째,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수가 죽어가도 환율을 잡으려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죠.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율을 안 잡는 걸까요? 아니면 못 잡는 걸까요? 만약 정부가 내수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수출 대기업의 실적을 위해 일부러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분간 1,300원대의 평온한 환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막고 싶어도 시장의 압도적인 달러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순간 1,500원 선이 뚫리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환율이 예전처럼 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는 이제 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보다 폭우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달러 자산의 비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환율이 이미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보험을 드는 시기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혹은 달러 ETF를 통해 내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로 바꿔두세요. 환율이 더 오르면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고 혹시라도 경제 충격이 오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수출 수혜주에 주목하세요. 고환율 상황에서 웃는 쪽은 명확합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이익이 늘어나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대형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내수 비중이 높거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큰 기업들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과 부채 관리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것입니다. 즉, 고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무리한 영끌 투자는 피하고 대출금리 변동에 대비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곧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대응하는 자의 것이고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만 가혹하다. 지금의 환율 상황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발표될 외환 보유고 수치, 그리고 1,450원 선의 지지 여부를 눈여겨보세요.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자산 방어 전략을 더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위기를 꼭 기회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